안녕하십니까. 2021년 4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각부터 투표가 시작됐죠. 투표 많이 하시길 바라고,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,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. 왜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2013년에 한번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. 이거로 한번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바로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댔다가 사실은 뭐 직무정지, 징계 뭐 이러다가 이제 지금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지금 대권 후보로, 뭐 아직 공식 선언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나와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. 근데 최근에 벌어진 공수처 일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의 윤지호 씨 관련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보면, 야,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손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상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겠다,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, 자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여권에서 폄하하려는 움직임이 엄청나게 많고요. 앞으로 아마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이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해서 뭐 또 이번에 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격 보셨죠?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공격과 마타도 같은 것이 성행을 할 텐데, 그 중에 하나가 아니 뭐 검사가 수사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,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이 공수처, 이성윤 서울중앙지검, 이 두 사례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,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자, 오늘 아침 보면 이제 몇 군데 그런 기사가 났던데, 장자연 리스트 잘 아시죠? 장자연 리스트는 장자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. 그래서 2009년에 굉장히 오랫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. 그때 아마 관련 기사를 보시면 수사가 굉장히 진짜 잘 짜여져서 비교적 아주 성과가 난, 그래서 뭐 거의 결론까지는 안 사항이었죠. 근데 그와 관련해서 윤지호 씨라는 사람이, 이제 장자연의 친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윤지호 씨라는 사람이 2019년에 와가지고 거짓말 증언을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자, 내가 장자연 리스트라는 걸 직접 봤다. 그 다음에 장자연 씨가 약물 복용을 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니까 바로 이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등이 자, 윤지호 지킴이를 자처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모임까지 만들어서 윤지호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이게 이제 그래서 뭐 모금까지 하고 뭐 지상파, 그 지상파 민주당하고 잘 통하는 지상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지상파에 나와가지고 계속 뭐 이 이제 거짓말을 뭐 마치 새로운 증언이나 되는 양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기억 아마 나실 텐데,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거기다가 후원했습니다. 후원한 거 결국은 이제 원래 주장이 거짓말이니까 후원한 거는 뭐 다 쓸데없는 그 헛돈 쓴 게 돼버렸죠. 마치 자기네들은 무슨 정의를 위해 쓴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속았다 그래서 돈 돌려달라 어쩌고 하니까 바로 그냥 캐나다로 튀어버립니다. 그게 들어와서 이런 거짓 증언을 하고 돌아다닌 게 2019년 초고요. 그 다음에 캐나다로 도망간 게 2019년 4월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범죄인 인도 송환 요청하자 이렇게 해서 범죄인 송환 요청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시작한 게 뭐냐면 2020년 작년이죠. 작년 2월 달부터 범죄인 송환 요청을 했습니다. 캐나다로. 자, 그랬더니 한 8개월쯤 뒤죠. 10월 달에 캐나다에서 아니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하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첨부해서 보내야지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걸 알고 뭐 잡아다가 주든가 뭐 할 거 아니냐. 그래서 자료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. 이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. 왜 그러냐? 캐나다에다 우리나라가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하면 이 범인이 어떠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, 아니 어떠어떠한 혐의가 있다 하는 것을 상세히 보내는 게 정상이거든요. 아니 혐의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잡아 보내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? 국격의 문제입니다. 그리고 이건 기본의 문제입니다. 근데 왜 그랬을까요? 여기에서 1차 의문이 드는 겁니다. 무슨 얘기냐면 윤지호 씨를 데려올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.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자료를 캐나다에 보내니까 캐나다에서 그거 보고서 이거 뭐
뭐 이게 지금 윤지호 씨를 돌려보낼 만한 상황인가? 캐나다 국적입니다.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상황인가? 의문이 드니까 아니 좀 혐의 좀 보완해 주세요.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연 우리의 검찰이 이게 바로 이성윤 중앙지검입니다. 여기에서 윤지호 씨를 송환할 의지가 있었느냐? 없었다고 보는 거죠. 그 혐의를 구체적으로 캐나다에 안 보냈으니까.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끌었습니다. 그랬더니 10월 달에 캐나다에서 보완 요청, 혐의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을 합니다. 이렇게 되니까 법무부가 이 범죄인, 외국과 범죄인 송환 뭐 이런 것들은 그 주무부처가 법무부거든요. 그러니까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죠. 여기에다가 자료를 한번 조사해봐라. 그 혐의 그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검찰이 바로 이제 다음 달에 11월 달에 자 그러면 그 윤지호 씨 수사하는 게 경찰 사이버 안전과니까 사이버 안전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보내줘. 우리가 캐나다에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경찰이 올해 1월 달에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. 검찰로.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캐나다에 자료를 안 보냅니다. 안 보내고 오히려 경찰한테 또 자료 보완 요청을 합니다. 이게 무엇일까요? 아니 윤지호 씨 죄명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? 거짓 증언에다가 기부금 횡령 뭐 이 자료가 뭐 그렇게 보완 요청할 게 많습니까? 신문 보도된 것만 가지고서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캐나다에 처음에 보낼 때도 부실하게 보내고 캐나다에서 보완 요청하니까 그것도 뭉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은 경찰에다가 보완하라고 그러고 경찰은 검찰에 보냈다고 하는데 검찰은 또다시 보완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. 작년 10월부터 또다시 6개월이 지났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안 보냈습니다. 결국. 그럼 윤지호라는 사람은 2019년 4월 달에 도망가서 지금 2년인데 만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캐나다에서 우리 경찰과 검찰을 조롱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과연 뭐냐? 결국 윤지호 씨를 여권에서 2019년 들어왔을 때 대대적으로 비호했던 건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경찰이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윤지호 송환을 게을리하고 있는 거다.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자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손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. 윤지호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조차도 지금 자기네들끼리 검찰과 경찰이 폭탄 돌리게 해가면서 서로 손을 안 대고 여기에서 무언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점들이 살아있는 권력의 일종의 끈아풀인데 그조차 건드리는데 겁을 먹는 경찰과 검찰.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광철 뭐 이런 사람들 백원우 이런 사람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이런 사람들한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 이 사람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. 아니 지금 윤지호 하나도 제대로 못 건드려서 벌벌 떠는 저런 검찰과 경찰하고 비교하면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은 정말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서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고 결국은 지금 이 모양이 됐지만 이 모양이라는 게 검찰총장을 던졌다 이런 얘기 검찰총장 임기를 지키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?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그 임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태까지 왔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내지는 손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공수처 김진욱 공수처장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. 어제도 제가 참 민망해진 김진욱 공수처 수사를 처음에 시작도 하기 전에 꼬여버린 김진욱 공수처를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342호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이것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마하도록 했다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금 조사를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조사할 때 뭐 과천 그 바깥에서 무슨 첩보 영화에 나오듯이 차를 갈아타고 어쩌고 자기 차를 내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것도 문제지만 해명도 또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. 자 그 다음에 청사 출입 기록은 과연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도
청사관리소에서 합니다. 근데 청사관리소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? 피의자들 출입기록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공수처에서 관리합니다. 그러니까 또 공수처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.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온 하나하나가 해명도 다 거짓말 내지는 의혹투성이인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. 그래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 자리에 있을 명분이 없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. 검찰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342호 청사 5동 342호에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하는 장면 조서도 없고 출입기록도 없으니까 그 조사하는 장면 CCTV로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. 그러니까 거기엔 CCTV가 없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면 그 342호 드나드는 거라도 CCTV로 제출해 주세요. 그러니까 드나드는 거는 복도에는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알고 봤더니 342호는 조사실이 아니었다. 그럼 뭐냐? 회의실이었다. 그러면 이성윤과 김진욱이 결국 회의실에 가서 회의한 거 아니겠습니까? 조사한 게 아니고. 왜냐면 다른 조사실에는 CCTV가 있다고 합니다. 거기 공수처니까 조사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다른 조사실에 CCTV가 있는데 그 조사실을 선택하지 않고 회의실을 선택했다. 그러니까 결국 조사를 할 생각은 없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모셔다가 거기서 회의를 했다.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공수처, 이 김진욱 공수처가 왜 그랬을까요? 그거는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후배로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린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, 자 그렇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도의 사람도 건드리지 못하는 공수처, 이게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얼마나 비교되느냐 하는 점에서 본다면 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죠.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사실은 그 언론에서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를 했다. 물론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는 뭐 물론이고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, 이 평가를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30몇 %, 뭐 40% 되는 여론조사도 있더군요. 이런 데에서 저는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평가가 최근 공수처나 아니면 윤지호 사건, 이 두 가지와 윤석열을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빛이 난다.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. 뭐 어차피 보궐선거 이후에 어차피 그때 가서는 이제 우리 보궐선거도 졌고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거 남은 1년 동안 다 하자.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언론은 그렇게, 일반적인 언론은 그렇게 안 보더군요.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텐데, 그렇게 되면 이제 이성윤 검찰총장이라는 존재가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존재를 훨씬 더 돋보이게 하는데 기여한다. 그것이 눈에 보인다. 지금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 이성윤이 검찰총장이 되면 오죽 더 할까?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,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오히려 대선 가도의 광명이 서광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윤지호 사건 검경 핸들링 과정, 그 다음에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조사 사건,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어가면서 했던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다.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검증하게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